지금부터 일반 학우분들을 통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일반 참관 학우분들, 다음으로 온라인 참관 학우분들, 마지막으로 언론사 패널분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언론사 패널분들께서는 따로 더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일반 학우의 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따로 두지는 않겠으나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은 2개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이 남을 경우에 재질의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이유로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공정에는 아주대학교 학생 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무례한 질문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오프라인 참관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학우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속 및 학과,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고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참관 학우분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참관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학생 공간에 대해서요. 영자신문사에서 취재 결과 주말에 오픈하는 스터디 라운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꽤 있었었는데 주말 관련해서 스터디 라운지를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학우들의 추가 학습 공간 개방과 확대에 관해서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번 아침은 학생지원팀과 논의를 통해 해동학술 정보실 24시간 개방과 함께 토론학습실 또한 24시간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없다면 네, 전체적인 어떤 공약이나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면은 상당수의 사업들이 기존의 학교에서 한해를 구축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차 사업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단계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학생회가 실패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꼭 학생회라는 어떤 단계가 추가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회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정책 준비 과정에서 왜 꼭 기존의 학생회의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채 답습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우 간의 체계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학생회가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의 존재 자체 이유 역시 학우분들이 좀 더 편리한 학교 생활 그리고 불만이 있다면 목소리를 대변하여서 학교에 건의하는
단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좀 안 해주셨는데 공약 분석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대개 다 이전에 몇 년간 학생회가 실패했던 원인들 그런 방법론을 그대로 다 차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이유나 그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어떤 차원으로 그런 기존에 실패했던 원인들을 해결하고 또 사업을 더 질적으로 좋게 보완해 나갈 방안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기존 공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귀향버스 관련해서도 귀향버스를 어떤 뭐 버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아니면은 수요 조사를 언제 진행을 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나 그런 다 데이터 자료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분석은 없이 오로지 그냥 무조건 증차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도 그냥 학생회에서 맵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애 학생 지원실이 오히려 장애 학생 지원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에 숟가락 얻는 공약이 계속 나왔어요. 베리어 프리 매년 나오는 공약인데 올해도 똑같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절기항버스의 경우 저희가 정확히 노선을 분석하고 이 노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노선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장애학습 지원실과 논의 결과 저희의 공약을 토대로 논의를 했을 때 이것들이 반영이 실제로 된다면 실제 장애학우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김고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비공약 질의응답 시에 예산 증대가 필요한 공약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등록금 인상 없이 대학 본부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등록금 인상은 추후에 협의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등록금 인상 내용과 무관하게 총 예산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 증대가 필요한 들어야 하는 부분도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정이나 학우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4학년 고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베리어 프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베리어 프리 관련 공약으로 캠퍼스 맵과 시설 보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보님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장애 학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실제 베리어 프리 TF팀이 구성될 경우에 그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 장애 학우의 의견을 반영할 간담회나 회의 같은 기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총학생의 아우름에서는 간담회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도 이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며, 만약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장애 학생 지원실과 소통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프리 TF 팀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으나 당선이 되고 난 후 TF팀을 꾸려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후보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 내에서 장애 학우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지원실과 해당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산간 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애하구 분들이 사용하여야 하는데 일반 하구들이 사용하여 장애하구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장애하구 분들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인식의 개선입니다. 이 인식의 개선을 위해 장애지원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학교 측에 적절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저 영어 영문학과 4학년 장성환입니다. 이제 11번 2,000원이 저녁밥 이제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충북대학교, 전남대, 경북대 이제 국립대학교에서만 실행을 한다고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립학교도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본 게 무조건 아닐 텐데, 이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립대학교가 시행을 하고 사립대학교는 시행을 하지 않았다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주대학교가 먼저 시행을 하거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학생지원팀과 논의를 하였을 때 예산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어서 이 공약을 들고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추가적으로 그렇죠. 2,000원이 저녁밥에서
그 이제 학교 학생 지원팀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제 예산팀이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1,000원이 아침밥은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데 혹시 2,000원이 저녁밥은 혹시 그런 지원 금액이나 아니면 기부금 그런 쪽을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확실한 논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팀도 물론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하지만 학생 지원팀 또한 학생과 관련한 지원 사업의 예산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지원팀과 논의가 끝났습니다. 또한 1,000원의 아침밥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지음의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학교도 2,000원의 저녁밥을 시행하여 학우분들께 양질의 저녁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분부터. 정치외교학과 윤예원입니다. 8번째 취득학점 포기 제도 개편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수강 신청을 몰린다던가 강의 효율성 저하, 원활한 팀플의 저하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성균관대학교의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의 학칙을 찾아본 결과 7학기 이상 재학자를 대상으로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나온 우려들을 정말로 불식할 수 있을 것인지, 이가 정말 정확한 예시가 맞았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종 학년 진급 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W를 삭제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 3본이 말하고 있는 공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째서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시로 말씀드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 예시로 들어드린 건국대학교 혹은 고려대학교의 경우 작년에 이 취득학점 포기 제도를 개편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개선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교무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영문학과 윤수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베리어프리 TF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패널 답변을 하실 때 베리어프리 TF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팀의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전담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 시설팀에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전달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TF팀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장애학생 지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원 인력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는 인식의 개선입니다. 해당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애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캠퍼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모든 학우분들께서 동등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배려 프리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도울 예정입니다. 추가로 예산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애 지원실과 논의하였을 때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결과 도서관 엘리베이터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구현이 될지는 추후 논의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장애 지원실과 논의하였을 때 이러한 장애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사 하지영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아우름의 경우 백인 안건 상정제 추진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해당 안건 상정제 제도 자체의 진행이 지연되자 지금 11월까지 총장 간담회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아침의 경우에는 학우들 간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신 만큼 간담회 등 대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안건이 특별히 상정되지 않거나 관련된 안건 소집이 지연되는 등 특정 안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도 무조건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인학원 상정제 죄송합니다. 현 총학생회 아우름에서 백인학원 상정제에서 안건을 수렴을 하지 못하여 총장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아침에서는 사전에 미리 소통 창구를 열어 안건 수렴을 안건 수렴을 할 것이고 학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미흡점이 있는지 수렴을 하여 충분한 중앙운원위원회 학생 최고기구에서 충분한 논의 후 총장간담회를 총장,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학과 조민규입니다. 학교 정체성 확립에 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을 개선하는 게 일단 우리 학교 정체성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과 관련해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나 아니면 총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게 그런 슬로건들인데 그런 슬로건들을 대체하고 적어도 수십 년을 가야 될 슬로건을 몇 달 안에 공모전 1회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다 또는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을 해야 할 텐데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의 현재 모습 또는 우리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학교사 기사 중 학우분들에게 500명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전문 개선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90% 이상의 학우분들이 전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타 학교 예시를 들자면 서울대나 또 최근에 청주대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전문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또한 전문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총장님께서는 축제에서 정문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는 학우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정문을 개보수하여 학교 정체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슬로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학교가 어떠한 취지, 즉 계속 몇십 년간 이어가야 하는 슬로건을 단기간에 정한 것이 아닌 학우분들이 당장 우리 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하나로 취합하여 슬로건을 만드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 개선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후보들께서 전문 교체하는 게 학교 정체성이랑 직결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학부사에서 전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냥 그저 전문 개선을 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주신 것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을 떠올려 보면은 대상 수상작이 88올림픽 슬로건이랑 비슷한 슬로건이 나와서 그걸 폐기하고 만들었다는 슬로건이 A+가 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모전을 단기간에 어떤 비전이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해도 50주년 공모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학우들 의견을 단순히 모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문의 경우 학교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슬로건 정립에 관해서는 단순히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주대학교의 상징은 선구자산입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가 가져야 할 비전은 선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QR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QR코드로 참여해주신 질문과 온라인 참관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구글 폼으로 참여해주신 질문과 댓글을 통해 올라온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과 이자민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베리어 프리 캠퍼스 시스템 및 지도 제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학에서 공약으로 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전 총학에서 제대로 이러한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셨는지, 또한 선본 아침에서는 어떠한 차별점을 두어 반복되는 본 공약을 실현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캠퍼스 내 리뉴얼은 1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매번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서 공약으로 들고 왔지만 최신화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아침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캠퍼스 맵란에 게시를 하고 총학생회 SNS에도 게시를 하여 일반 장애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분들까지 예상치 못하게 다친 경우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치외교학과 은재준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학생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학생 자치와 학생 대변인인가 혹은 학생 문화활동 기획인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총학생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문화행사 기획 또한 총학생회가 가져야 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획 단계에서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이 학생 자치단체의 대변인의 기능이 총학생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프론티어 과학학부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학생회가 학생 대변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해당 부분은 이전 총학생회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본 아침은 양방향 소통 체계를 공약의 주요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자치와 학생 대변을 위해서 총학생회가 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고자 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학교의 일반적 행정 통보 방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여 학우분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리고 투명한 학생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와 패널 그리고 일반 참관 학우분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후보 이재권 학우분이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부후보 송재원 학우분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후보 이재권 학우께서는 최종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학교의 발전 정책을 위해 토론회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침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함께 행동하며 변화한 학생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총학생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고 더 나은 학문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단체가 바로 우리 총학생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등학교 시절 동안 혹은 그 이상 시간을 들여 꿈을 이루기 위해 아주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열정과 노력을 지지하며 학생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을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선본 아침은 항상 고민하고 진정성을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은 아침을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총학생의 선본 아침은 언제나 깊이 고민하고 성실히 소통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재원 학우분의 최종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 꿈 많은 학생이 아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코비드19가 발발한 비대면 시국이었지만 경상도에서 수원까지 상경하여 1년 동안 굳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피땀 흘려 들어온 나의 대학을 다니고 싶었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니고 싶은 학교란 무엇입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 학우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상 높은 학교,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입니다. 저희 3번 아침이 이런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 학생회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한국의 당당한 명문 대학교로서 자리매김하게끔 할 자격이 있을지 학우분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학교의 주체는 학우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후보자분들과 언론사 패널분들 그리고 방청객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공청회가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제44대 총학생회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 투표일자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2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투표율이 35% 초과 50% 미달 시 2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아주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와 관심이 앞으로 우리 학교의 크고 작은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청회의 내용은 언론 3사 인스타그램, 학보사와 영자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내일 방송국의 녹화방송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44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